춤을 잘 춘다는 말은 몸을 잘 쓴다는 말이기도 해서, 근데 배우는 몸을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춤을 잘 추는 배우는 몸을 잘 쓰는 배우가 되는 거죠. 작품을 꾸준히 하는 배우들은. 안녕하세요, 천병준입니다. 오늘도 역시 뮤지컬을 준비하시는, 또 뮤지컬 오디션을 보시는 예비 뮤지컬 배우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댓글을 보니까 어떤 춤을 배워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발레, 현대무용, K-pop 댄스, 뮤지컬 댄스, 재즈 댄스. 그 댓글들을 읽고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떻게 춤을 배우기 시작했지? 저 역시도 춤 학원을 어떻게 다니고 춤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각 춤의 장점 그리고 특징들을 말씀드리고, 그런 춤들이 어떻게 뮤지컬에 쓰일 수 있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춤 학원을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무용 학원을 추천을 받아서 갔는데요. 소수정예로 4명 정도가 듣는 학원이었어요. 한 클래스에 태풍이 불거나 눈보라가 치면 1대1로 수업을 듣기도 했는데, 근데 만약에 추천을 못 받거나 배우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을 가고 싶지 않다거나 동네에 있는 학원이 두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걱정 말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입시 전문 학원이던 배우 양성 학원이던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취미 반이건, 거기 계신 선생님은 이미 웬만한 뮤지컬 배우들보다 춤을 잘 추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셔서 어떤 수업을 들으시던지 레벨업에는 무조건 효과가 있습니다. 배우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으로 가면 조금 더 좋겠죠? 배우들에게 필요한 점을 바로바로 도와줄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오디션을 도와주는 학원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디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찾으셔도 좋을 것 같고, 배우들이 많이 가는 학원을 그런 의미로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춤 학원에 가면은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죠. 춤 종류에 따라 많이 있는데 발레, 현대무용, 재즈 댄스, 한국무용, 뮤지컬 댄스, 방송 댄스, K-pop 댄스라고도 하죠. 쉽게 접할 수 있는 클래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발레 하면은 다들 쫄쫄이 타이즈를 입고 토슈즈를 신고 학원에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양말을 신으셔도 되고 맨발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보통은 좀 두꺼운 스포츠 양말 같은 것도 많이 신고요. 맨발로도 많이 해요. 저희가 무용 전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토슈즈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발레를 하게 되면 배우의 몸이 굉장히 이뻐집니다. 고다지고 어깨도 딱 내리게 되고 이제 목도 길어지게 되고 팔, 다리 이런 게 다 길어지게 돼요. 발레가 그런 기본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무용이거든요. 모든 춤의 기본이라고도 하죠. 센터 잡는 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발레를 하게 되면 제 경험으로는 몸의 선을 좀 더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발레는 기본적으로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용이 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턴, 킥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데 더욱 좋죠. 두 번째는 현대무용입니다. 현대무용은 발레와는 좀 다르게 구르고, 뛰고, 걷고, 점프 이런 동작들이 많이 나와요. 몸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뮤지컬은 춤만 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연기하기 위해서는 달리고, 걷고, 누굴 잡고, 구르고 이런 동작들을 해야 돼요. 그런 동작들이 많이 나오죠. 훈련하기 위해서라도 현대무용을 하시면 좋고, 또 현대무용은 발레에서 하는, 바에서 하는 스트레칭이나 기본적인 동작 같이 해줘요. 그러면서 플로어에서 하는 동작들도 같이 해주는데 몸을 크게 쓰고 또 그러면서 기본도 잡으려면 현대무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발레와 현대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해왔던 춤이랑은 굉장히 달라요. 무용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뮤지컬 댄스나 K-pop 댄스는, 또 스트릿 댄스는 동작을 카운트로 구분합니다.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무용은 카운트로 구분을 잘 안 했어요. 제가 만났던 분들은. 현대무용과 발레를 배울 때 어려웠던 점은 그런 점이에요. 각자의 호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호흡을 맞춰서 들어간다는 게 저에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재즈 댄스입니다. 재즈 댄스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춤이라는 장르에 있는 춤이에요. 재즈적인 턴이나 또 움직임, 기본적인 리듬감과 춤을 추는 법, 그리고 동작을 외우는 법 이런 것들을 익히기에 굉장히 좋고, 뮤지컬 오디션에서 바로 쓰일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재즈 댄스라고 생각을 해요. 재즈 댄스로 먼저 춤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무용을 배우면서 기본을 다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무용입니다. 한국무용은
저한테 좀 어려웠어요. 기본적으로 한국무용의 특징은 굴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춤의 스텝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댄서의 하체가 많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호흡도 깊게 할 수 있게 되고, 배우는 하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런 하체 중심, 호흡을 깊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무용도 많이 추천을 받아요. 방송 댄스가 있습니다. K-팝 댄스라고도 요즘에 많이 하고, 아이돌들의 안무를 가르쳐주는 클래스인데요. 일단 많이 재밌어요. 우리나라 방송 댄스는 정말 여러 가지가 합쳐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스트릿 위주로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를 한꺼번에, 뭐 얼반도 있고요, 힙합도 있고요, 요즘에는 셔플 댄스도 있었고요. 춤을 다양하게 배우기에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릿 댄스가 있는데, 비보잉부터 해서 락킹, 와킹, 팝핑 이런 건데, 배우의 특기로 사용하기에 많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원래 많이들 놀라워 하시는데 스트릿 댄스와 방송 댄스를 좋아했어요. 춤을 좋아해서 뮤지컬을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오디션 볼 때 운이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제가 팝핀 같은 동작들을 좀 할 줄 알았어요. 안무 감독님들이 저를 좀 더 눈여겨봐 주셨던 것 같고, 실제로 작품에서 그런 동작들을 쓰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오디션에 많이 떨어지고 작품을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 기간 때 느꼈던 거 뭐냐면, 내 춤과 노래를 더 레벨업 시키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제가 그때 스트레칭이 전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무 감독님들이 원하시는 뭐 킥, 턴, 뭐 사이드 점프 이런 것들이 제가 전혀 못했던 거예요. 레벨업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무용학원에 가서 현대무용부터 발레, 또 K-팝 댄스, 재즈 댄스를 배웠고, 스트레칭으로 거의 1년 반 정도는 소비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리 찢고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작품에 들어갔더니 다르더라고요. 안무적으로 보이지 못했던 부분들도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동작들이 더 이쁘고 디테일이 살고 그런 점들이 있어서 춤 열심히 해두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디션장 갔을 때도 자유안무도 그랬지만 지정안무가 어떤 지정안무가 나와도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당락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이 생긴다는 게 우선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춤 열심히 해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른 분들에게 물어봐도 그렇고, 가장 좋은 건 역시 현대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배우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오디션장에서 바로 쓰일 수는 없어요. 근데 몸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배우에게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기본도 잡을 수 있고, 심지어 안무 중에 롤링이라고 말하는 구르기가 있어요. 무릎으로 구르는 것도 있고, 엉덩이로 구르는 것도 있고, 몸으로 떼굴떼굴 구르는 것도 있는데, 그런 동작들이 뮤지컬 안무에 종종 나옵니다. 어깨로 구르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런 동작들은 해보지 않으면 당일날 당황하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해버리는데, 그러면 동작이 이쁘지가 않아요. 현대무용을 조금이라도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오디션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건 역시 재즈 댄스 또는 뮤지컬 댄스겠죠. 뮤지컬 댄스 반은 실제 안무들을 조안무 감독님이나 안무 감독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본까지 나가준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요즘에는 뮤지컬 학원에서 오디션을 아예 대비해주는 학원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대학로 쪽에서 배우들이 많다 보니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배우들도 오디션이 뜨면 배우들끼리 3, 4, 5 모여가지고 춤을 준비하기도 하거든요. 나보다 춤을 잘 추는 배우들에게 얘기해서 같이 준비를 하는데, 내가 그런 인맥이 없고 아는 배우나 춤 잘 추는 배우가 없다 주위에 학원 가가지고 나보다 춤 훨씬 잘 추는 선배님들에게 배우셔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학생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배울 것 같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춤을 못 춘다 라고 생각하시고 춤을 포기하시기보다 내가 춤이 부족하니 춤을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제 주위에 작품을 꾸준히 하는 배우들은 잘 보면 다 춤을 잘 춥니다. 춤 못 추는데 작품 꾸준히 하는 배우는 정말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춤을 잘 춘다는 말은 몸을 잘 쓴다는 말이기도 해서, 근데 배우는 몸을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춤을 잘 추는 배우는 몸을 잘 쓰는 배우가 되는 거죠. 몸을 잘 쓴다는 거는 배우에게 정말 중요한 미덕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뮤지컬 선배님들 인터뷰 기사만 봐도, 뭐 조정석 배우님 같은 경우만 해도 인터뷰에 보면 원래 그분은 비보잉을 했었고, 내가 어떤 춤이 나와도 자신 있다, 어떤 동작이 나와도 자신 있었다 라는 얘기를 꼭 하세요. 인터뷰에 연기력이 출중해서 잘 된 거야, 노래가 출중해서 잘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몸을 잘 썼기 때문에 그런 연기력과 노래가 빛이 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춤 포기하지 마시고 오디션 없다고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파이팅 하셔서 춤 열심히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디션 꼭 붙으시길 바랄게요. 끝!